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막판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유럽장에서도 프랑스가 2.2% 정도로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다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 정치적 이슈가 한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의 총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압승을 하느냐 아니면 마리오 몬티가 승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리오 몬티는 현재 독일에서 요구하는 긴축을 잘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오 몬티가 되면은 현재 유로존 정책은 유지가 되죠. 그렇지만 베를루스코니가 되게 되면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가 만약에 방향을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선회하게 되면 이걸 따라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돌변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유로존이 붕괴될 수도 있고 유로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고 약간 외골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출구조사가 중도좌파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지금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 우파 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유로존의 흔들림, 또 그것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 문제가 만약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게 한 1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유로존이 사실은 긴축이 아니라 양쪽 완화로 갈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긴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서 유로존이 좀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작년에 33.4%, 올해도 10.4%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자본이 들어와서 경제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돌변하게 되면 그 치명타가 그리스까지 또 가는 그런 상황까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문제는 시장에 상당히 좀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재선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연립정부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해결될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조정을 들어오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말 조정 시그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장이죠. 미국에서는 좀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3월 1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때부터 시퀘스터가 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미국의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들 협회에 만나서 주지사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공화당을 압박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왜 자꾸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정 적자를 줄여야 건전성이 있다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너무 무리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 공화당의 움직임이라면 여론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론적으로는 지금 몇백만 명 정도가 실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실제로 국회에서 민간들,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이 거의 한 80만 명 정도가 지금 급료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하루하루 22주의 동안 매주 하루씩 쉬는 그런 무급 휴가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가정이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명 곱하기 3 정도가 되죠. 240만 명이 되죠. 거기다 집을 렌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850억 달러를 줄인 것 중에 반인 425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럼 나머지 420억 달러 정도의 실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미국의 실업률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있었던 양쪽 하나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3일이 남았죠. 연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연기가 돼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 줄 것이다. 특히 공화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공화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연장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일본에서는 그 BOJ 총재가 구로다로 바뀔 것 같습니다. 거의 지명을 했대죠. 근데 구로다라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장 적임자를 스스로 내세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 2%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베 신조가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타나 구로다나 이 두 사람들 중에서 이 구로다는 자기가 스스로를 나타낸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경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강경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엔화가 94엔대까지만 시장이 잘 버텼죠.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일단 차이나머니가 시장을 들어오고 뱅가드 물량이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수급 쪽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에 어떻게 버텨내는지가 시장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정책 이슈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아직 시장을 완벽히 위험한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미국이 오늘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정책의 이슈에서 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 차트는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 좀 밀렸죠. 그렇지만 이 윗꼬리를 메워주러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밀릴 확률은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프랑스도 어저께 2위 고점을 돌파하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저께 18대 정부가 들어선데도 불구하고 주가 약간 밀렸죠.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아직도 상당폭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쇼커버링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주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금 역시 견뎌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